그런 경험도 한 번 있었어요. 아니 노인네가 사람이 가장 무섭구나. 보통은 시신이 빠지고 저희가 가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리고 가끔 정말 이거는 뭐 100에 하나 정도는 청소를 하던 도중에 이제 뭔가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까처럼 뭐 사건 현장이라든가 저희가 시신 있는 상태에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찰이 허용도 안 하고 시신이 없다고 봐야죠. 사건은 가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누가 칼로 찔러서 돌아가신 현장이었는데 피가 많아서 의뢰가 들어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비원 분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고층 아파트에서 하신 경우 밑에 피가 이제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치워야 되니까 그런 경우로도 밤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사건 현장들이 있긴 하죠. 머리카락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두피가 이제 땅에 붙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불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벗겨져요. 그래서 머리 모양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옷 입은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 손가락 이렇게 이불에 그대로 아니면 장판에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과학수사대 분들이 들어오시면 일단 1차 부검을 하시나 봐요. 이게 타살인지 아니면 자연산인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옷을 잘라서 이제 벗기신 다음에 앞에 뒤에 이제 사진 찍고 흔적이 있는지 보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안 가지고 가시고 이제 뭐 옷에 붙은 살점이라든가 그러면은 남는 경우가 간간히 있죠. 현관에 들어가면 싱크대가 보이고 원룸 이렇게 있던 집이었는데, 싱크대에 피가 너무 많은데 꼭 선지 물렁물렁한 것처럼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자니 거기서 사건이 난 현장이었는데 그 남자분이 여자 두 명의 목을 이제 그 싱크대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이 피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도 피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싱크대 앞에서 피를 어쨌든 굳었으니까 이제 덜어내야 되니까 걷어내고 있는데, 느낌상 그 앞에 있었던 여자분들 생각이 좀 나긴 하잖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좀 그때 소름 돋고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긴 하죠. 내 상상으로 이걸 치우면서 여자분들은 여기 있었을 텐데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이. 고독사 의뢰를 받고 그 집에 가서 청소를 하게 된 경우인데요. 방이 2개짜리 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청소를 하다 보면 짐을 빼야 되고 다 버려달라는 의뢰였거든요. 근데 짐을 빼고서는 이제 김치냉장고가 있었어요. 김치냉장고 안에도 이제 물건이 있으니까 그냥 뺄 수는 없고, 근데 김치냉장고를 또 열었는데 그 안에 김장 비닐봉지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신이 쌓여갖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중단이 됐죠. 경찰에 전화를 하고 일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건지 지금도 조금 궁금해요. 어떤 사건의 스타일이었는지. 돌아가신 분이 저장강박증이 아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청소를 하면서도 보니까 박스에 무엇을 넣어 두셨으면 거기 밖에다가 되게 디테일하게 어떤 이름이고 어떤 사이즈고까지 다 연필로 이렇게 적어서 정리를 하셔갖고 차곡차곡 쌓았던 집이었는데, 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박스 안에도 빈 박스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굉장히 차곡차곡 쌓아 놓으셔갖고 진짜 온 벽이 다 이제 박스 모아놓은 물건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 집에서 박스가 쓰러지면서 나이 드신 할아버지셨는데 깔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시신을 꺼내야 되는데 이 짐이 너무 많아갖고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거죠. 그 짐을 좀 빼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다리가 보일 때 국가수 분들이 오셔갖고 시신 확인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연결이 돼갖고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빼고, 그리고 중간에 다시 한번 청소를 더 하원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좀 무섭다기보다 본인이 이렇게 쌓아놓으신 거예요. 본인이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 짐이 많았어요. 그 원룸에 거의 한 10톤 정도가 나올 정도니까 엄청 많았었어요. 박스가 되게 많았었어요. 박스 열어보면 옛날 분들 왜 신문지 이렇게 잘라갖고 화장실 가시려고 아마 해놓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 있고, 또 열어보면 신문지 잘라서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진짜 안 쓰시고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 같은데, 과자도 2018년 거, 뭐 2004년 거 막 이렇게 해갖고 안 드시고. 가끔 이제 우리들끼리 웃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되게 순둥순둥한 막내가 현장이나 아니면은
현장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팀장님한테 버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너 귀신 들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그 순간. 근데 그런데 들어가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농담으로 야, 너 귀신 들렸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냄새가 역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에 너무 참혹한 현장을 들어가셔갖고 다시는 고독사 현장을 못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비주얼도 있지만 냄새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이 여파가 조금 크게 온 것 같아요. 사람이 더 무섭죠. 사람이 항상 더 무서운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유가족이라고 해도 상황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들이 무서워서 집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청소 의뢰가 왔는데, 근데 저희가 아침에 이제 딱 가니까 그 앞에 자녀분들인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여러 명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돈을 어디다 숨겨놨을 거라는 거죠. 성향을 아니까, 엄마의 성향을 아니까 분명히 어디다가 비닐봉지에 이렇게 둘도 말아갖고 넣어놨을 텐데, 이제 본인들끼리는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는데 낮이고 우리가 청소하러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 청소하는 동안 그분들이 그거를 이제 막 보물찾기 하듯이 막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찾나라는 느낌으로. 그거 보면서 이제 사람이 가장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진, 앨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뭐 어디에 아마 이제 반지 있을 거고, 어디에 폐물이 있을 것이고, 그거 찾아주세요.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분명히 현금이 집에 있을 텐데 들어오셔갖고 안 움직이시고 청소하는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현금 다발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러면서 그거 비닐봉지 같은 거 바로 버리지 말고 다 뜯어보라고 막 자기가 직접 안 찾으러 다녀도 이렇게 앞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상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 손님의 입장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꼴보기 싫죠. 아, 내 딸이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인간으로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박하게 사실까, 야속하게 하실까, 그런 경험도 한번 있었어요. 아니, 노인네가 죽어서도 민폐라고 이러면서 이제 아들이었는데 의뢰가 들어왔는데 청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아무튼 돈이 나가잖아요. 아, 이 노인네 죽어서도 민폐라고 이렇게 혼잣말 같은 말을 하긴 했는데 그게 되게 민망했어요. 전화로 견적을 이제 문의하실 때 너무 해맑으신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근데 우리 목소리 톤이 그런 건지 저희가 이제 얼굴 표정까지 볼 수는 없으니까 뭐 그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목소리가 너무 해맑은 거여서 자기네 아빠 돌아가신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해맑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이분도 이제 무연고 사망이셨는지 아마 아시는 분이 안 계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TV다이도 이제 옛날 TV다이였는데 이렇게 그 안에 단스 물건 다 정리하느라고 열어봤더니 안에 흰색 편지 봉투에다가 하나는 장례 비용, 하나는 청소 비용, 하나는 마지막 월세 이렇게 써갖고 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연세가 있고 하니까 언젠간 죽을 텐데 본인이 이제 이걸 감당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이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